어,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그 문법 잠깐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했었던 거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고 하신 다음에요.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이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컬럼들을 정의를 내려주시면 돼요. 컬럼들에 대한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컬럼들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순서는 우선 컬럼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이 어떤 타입을 저장하는지 데이터 타입을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게 그 컬럼이 기본값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정해 주십니다. 어제는 저희가 기본값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값 설정 다음에 제약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약 조건을. 기본값 설정하는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필요하면 넣는 거고,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컬럼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면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써드린 거고요. 컬럼 한 개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컬럼과 컬럼의 부분은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기본적인 문법이고, 제약 조건인 경우에는 컬럼을 정의할 때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지만, 컬럼 이름들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만 따로 다시 쭉 선언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우리 11번에서 한 거였었어요. 11번 파일, constraint라고 하는 파일에서 했었던 건데, 우선 제약 조건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고유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난널, 그 다음에 유니크, 체크, 포린 키라고 하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의 역할은 그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서 유일한 한 개의 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설정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음, 이런 예는 우리 실생활에 많죠. 주민번호라든가 학번이라든가 사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그런 값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난널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고 값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컬럼에 설정하는 게 난널. 유니크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유니크. 체크는 정말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 같으면 0보다 큰 숫자들만 입력할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뭐 100 이하의 숫자들만 저장할 수 있다거나 등등 그런 정말 다양한 조건들을 줄 수 있는 게 체크고요. 그 다음에 foreign key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오라클과 같이 두 개 이상의 테이블로 여러 자료들을 나눠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의 그런 테이블들을 어떤 연결이 되는 키값을 통해서 컬럼을 통해서 서로 연결 지어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테이블에 참조가 되는 테이블에는 고유 키가 있어야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되고 그 키를 참조하려고 하는 테이블에는 포린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어,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 테이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이 있었으면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의 번호가 있었고요. 부서 테이블에서도 부서의 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참조하는 거냐면 직원 테이블이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죠. 그죠?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 10번이다라는 부서 번호가 있으면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 10번을 찾아가서 부서 이름이 무엇인지, 부서 위치는 어디인지, 뭐 부서 주소는 어디인지 등등등
이런 정보들을,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인을 할 때. 그죠? 네. 그래서 그 참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EMP 테이블이 부서 번호를 가지고서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우선 먼저 만들어야 될 거는 DEPT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서 이 부서 번호라고 하는 컬럼을 포린 키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린 키 제약 조건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한 게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문법을,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법을 다시 보면, 예제들을 보면서 문법을 보시면은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 바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인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예제에서는 제약 조건의 타입만 설정을 했고요. 이 제약 조건의 이름을 우리가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자동으로 제약 조건의 이름들을 만들어줍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준 constraint 번호는 1, 2, 3, 4번 뭐 이런 식으로 오라클이 직접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찾으실 때는 이 이름을 찾아야 이 프라이머리 키를 찾을 수 있고 뭐 삭제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름을 주자. 직접, 제약 조건의 이름을 주자라고 하는 건데, 제약 조건의 이름을 줄 때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컬럼 선언을 하는 곳에서 제약 조건의 이름과 내용을 한꺼번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입니다. 두 줄로 나눠서 쓰긴 했지만, 쉼표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쉼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ID라고 하는 컬럼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설정. 항상 똑같죠. 그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설정. 이런 순서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주시면 되고, 이름을 주실 때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constraint 다음에 이름을 주고요. 제약 조건의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primary key, null, unique 체크와 같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컬럼 정의를 하는 부분 따로,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부분 따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음, 컬럼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는 컬럼 선언할 때 가장 필수, 없어 서는 안 될 것들,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ID 컬럼, 넘버 타입, 네임 컬럼, 문자열 타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컬럼과 컬럼을 구분할 때 쉼표로만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도 쉼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컬럼 정의하는 부분, 선언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들을 쭉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그 위쪽에서 하는 방법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죠. 어, 제약 조건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키워드 constraint라고 써주시고요. 제약 조건 이름 써주시고, 제약 조건의 타입을 써줍니다. 근데 타입만으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죠. 그죠? 프라이머리 키다. 무엇이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게 불충분하잖아요. 왜냐하면 컬럼과 제약 조건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설정이었었지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네 개의 컬럼이 있는데 뭐가 프라이머리 키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제약 조건 타입 뒤에 괄호로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d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널 제약 조건은 이렇게 따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난널 제약 조건은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에서는 난널 제약 조건을 난널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지만 제약 조건을 따로 줄 때에는 난널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로 난널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체크 무슨 무슨 컬럼이 난널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죠. constraint, 그다음에 이름, 유니크 제약 조건, 이메일이 유니크다. 이런 의미고요. constraint, 이름, 체크하겠다. 샐러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겠다. 이렇게 제약 조건 선언부를 따로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foreign key 제약 조건 만드는 것도 아마 세 가지를 다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우선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제약 테이블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DPT 테이블을 우리가 만든 거죠. DPT 테이블에서 id가 프라이머리 키다. 라고 먼저 만들었고, 얘를 참조하기 위한 EMP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EMP 테이블을 만들 때 EMP 테이블에도 자기의 고유 키를 갖는 컬럼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직원 이름이라는 뜻이고,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아이디죠. 이때 foreign key 제약 조건은 foreign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 타입을 써주는 게 아니고요. references라고 하는 키워드, 참조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DPT ID 컬럼은 넘버 타입인데 참조를 합니다. DPT 테이블의 ID 컬럼을 참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름 없이. 여기 이름 지금 안 줬죠? 이름 안 줬죠? 이름은 오라클에서 sys 언더스코어 c로 시작하는 코드 값이 자동으로 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영어 해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DPT 아이디는 참조한다 부서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을. 이게 foreign key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입니다. 어, 만약에 이 제약 조건에 이름을 주고 싶으시면 밑에처럼 하시면 돼요. 밑에처럼. DPT 아이디는 참조합니다. 부서 테이블의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이름을 더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되셨습니까? 음. 자, 여기까지는 여기나 위쪽에 첫 번째 예제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번째 예제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컬럼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컬럼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제약 조건도 같이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쉼표가 없잖아요. 그죠? 음. 네, 컬럼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제약 조건도 같이 설정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설정 따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컬럼들에 대한 선언 부분, 컬럼 정의들이 쭉 있고요. 밑에 있을 때에는 이때 foreign key라는 제약 조건 타입을 이때 써요. 이때. 네. 제약 조건 이름 주고요. 제약 조건 이름 주고, foreign key 제약 조건입니다. 라고 써주고, 무슨 컬럼이 그러니까 DPT 테이블 ID죠. DPT ID 컬럼이 참조합니다. 부서 테이블의 ID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쪽에서는 여기 있는 무슨 컬럼이 참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DPT ID가 다른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참조한다. 요게 있는 거잖아요. 요게. 근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참조한다라고 했는데, 음, 참조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부서 테이블의 아이디를 라고 하는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어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DPT ID 컬럼이 얘를 참조한다라고 써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DPT ID가 참조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이때 foreign key라고 하는 제약 조건 이름을 여기서는 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인도 쓸 수 있나요? 네, or, and 다 쓸 수 있어요. 웨어절에서 우리 조건 만들었던 거 있죠? 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제너럴하게 그 제약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체크입니다, 체크.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다루지 않은 내용이 기본값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었다. 요거 얘기했었죠? 오늘 첫 시간은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이 11번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그냥 계속 할게요. 간단한 내용이어서 파일 바꾸지 않고 11번 constraint라고 하는 파일에서 여기 파일 이름 그리고 여기 계정은 스컷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파일이 열려 있으면 계정은 스컷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본 값을 갖는 컬럼 기본 값을 뭐지? 값을 갖는 컬럼 선언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이블은 일단 그냥 바로 만들게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 컬럼을 몇 개를 만들어 볼 거냐면 우선 id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볼 거고요. 뷰 컨, 뷰 컨텐츠 카운트, 뷰 카운트라는 의미로 CNT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created time 이렇게 네 개의 컬럼을 만들게요. 의미는 뭐 그런 의미예요. 어떤 뭐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인데 아이디니까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인 거죠. 테이블을 만드실 때 현업에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99% 이상,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고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꼭 설정을 해요. 그래야 검색할 때 성능도 좋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경우 테이블들은 프라이머리 키를 갖습니다. 그리고 보통 ID 역할을 하는 거니까 ID라고 만드는 경우들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포스트를 작성해서 포스트를 업로드 한다거나 블로그 작성해서 업로드 한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포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죠. 그죠? 예, 그게 고유 키가 되는 거고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작성한 내용이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포스트를 누군가가 클릭해서 봤어요. 뭐 유튜브 동영상, 내가 올린 동영상, 뷰 카운트, 이렇게 이런 거 세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내 그 컨텐츠를 볼 때마다 뷰 카운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뷰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를 제일 처음에 최초로 만든 시각,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만들었느냐, 뭐 이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뭐 실제로 뭐 이런 포스트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뭐 최소한으로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어,
여기서는 컬럼 이름들만 이렇게 준 거죠. 컬럼 이름 옆에는 반드시 뭐가 더 뒤따라 나와야 될까요? 데이터 타입 맞아요. 컬럼의 데이터 타입 반드시 따라 나와야 돼요. 어, 넘버 타입, 아이디는 넘버 타입이면 충분하겠죠. 넘버 타입, 뭐, 6자리, 뭐, 이런 정도로.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우린 요 정도로 하고요. 컨텐트는 글을 작성하는 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변 길이 문자열이면은 충분하겠죠. 그리고 뭐, 1000글자, 1000바이트까지도 입력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뷰 카운트. 몇 번 클릭했느냐 뭐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넘버 타입으로 만들면 되겠죠. 넘버 타입으로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간은 날짜 타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날짜 타입은 date라고 하시면 되겠죠. date. 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컬럼, 데이터 타입, 컬럼, 데이터 타입, 컬럼, 데이터 타입, 컬럼, 데이터 타입. 자, 이제 제약 조건들을 줘볼게요. 첫 번째 컬럼에 그냥 선언하는 부분에서 그냥 바로 제약 조건 주겠습니다. 그래서 쉼표 앞에서, 쉼표 앞에서,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시면 되겠죠.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시면 되니까, constraint, 테스트 테이블이고,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할 거고, 컬럼 이름은 아이디. 그런 이름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의 내용만 써주시면 되겠죠. 내용만 써주시면 될 거고요. 보통 그 현업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 낱널 제약 조건 같은 경우는요, 이름 잘 안 줘요. 이름 잘 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낱널이라고 그냥 옆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프라이머리 키라든가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직접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낱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낱널 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또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뷰 카운트입니다. 뷰 카운트. 어, 뷰 카운트는 자, 우리 인설트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음, 내가 어떤 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어떤 포스트를 딱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아이디를 1번, 2번, 3번 하면서 아이디를 입력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컨텐츠도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그 컨텐츠가 입력이 될 때 뷰 카운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클릭을 해줘야 뷰 카운트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뷰 카운트는 널이라고 입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뷰 카운트에 널이라고 하는 거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 컨텐츠가 인설트가 되면 뷰 카운트는 무조건 일단 0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가 다음에 그걸 클릭을 했을 때 뷰 카운트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전에 있는 아직 우리가 업데이트 문장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업데이트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값 가져와서 거기에 더하기 1, 그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뷰 카운트에 만약에 되어져 있으면, 널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널이잖아요. 물론, 널 밸류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널 밸류 함수 이용해 가지고, 뭐 플러스 1 하면 널 처리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입력할 때부터 여기는 기본값으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단 말이에요. 그 용도가 기본값인 거예요, 기본값. 자, 기본값을 설정하실 때는
defaul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사용할 값을 써주시면 돼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기본값을 설정하는 문법이에요. 주석을 위해서 여기는 밑으로 좀 내릴게요. 밑으로 좀 내리고, 네, 주석, 네, 기본값 설정. 쉼표 여기 있어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블록 주석으로 한 겁니다. 뷰 카운트는 넘버 타입인데 무조건 기본값은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예, 기본값 어렵지 않아요.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어떤 값을 기본값으로 할 거냐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제약 조건 줄게요. constraint, 테스트, 체크할 거고, 컬럼 이름은 뷰 카운트를 체크할 거고, 그리고 제약 조건 내용 체크, 뷰 카운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요거는 constraint 이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여기는 constraint 이름을 준 거고, constraint의 타입은 체크. 그러면 무엇을 체크할 건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뷰 카운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reate time에도 디폴트 값 줄게요. default. 날짜의 기본 타입인데 sysdate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이거는 현재 시간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sysdate라고 하는 오라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create time 컬럼은 날짜 타입인데 디폴트 값은 현재 시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작성이 다 되신 분들은 컨트롤 엔터 하셔가지고 실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하시면 테이블 EX 테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네. 네, 혹시 안 되신 분 계세요?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잘 되시죠? 자, 문법,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디폴트 다음에 값만 써주면 되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인설트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예요. 자, 일단 셀렉, 지금 테이블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from, test, select from ex test.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한 번도 인설트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인설트를 해볼게요. insert. 인설트 문장 문법은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죠. 여기 있는 4개의 컬럼을 이 순서대로 인설트를 할 거면 컬럼 이름 생략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일부만 인설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컬럼 이름들을 써줘야 되죠. 그렇죠? 아이디와 컨텐트만 인설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맞아요? 기억나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값들을 써주시면 되죠. 아이디는 1번, 안녕하세요. 하고서 컨텐트가 안녕하세요예요. 인설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런 인설트 문장이라면 디폴트 값이 없는 경우라면 아이디 컬럼에는 1, 컨텐트 컬럼에는 안녕하세요. 그 이외의 나머지 컬럼에는 전부 다 뭐라고
됐었죠? 널이라고 됐었죠? 그죠? 근데 지금 얘를 실행하세요. 실행하니까 삽입이 됐다라고 나오죠? 셀렉트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뷰 카운트와 크리에이티드 타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값이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이게 디폴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설트 할 때 값을 주지 않아도 인설트 할 때 value를 주지 않아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값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인설트 할 때 뷰 카운트와 크리에이티드 타임을 어 뭐죠? 삽입하지 않으면 인설트 하지 않으면 기본 값이 자동으로 삽입되는 거예요. 인설트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값을 인설트를 못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값을 인설트를 할 수도 있어요. insert into ex test 모든 컬럼을 다 넣을게요. 모든 컬럼을 다 넣으려면 컬럼 이름들을 다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생략하고 바로 values를 쓰셔도 되죠. 뭐 2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할까요? 금요일입니다. 두 번째가 컨텐츠죠. 테이블의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는 ID, 두 번째는 컨텐츠, 세 번째가 뷰 카운트. 뷰 카운트를 강제로 줄까요? 뭐 100. 날짜도 강제로 줄까요? 2027년. 뭐 미래 날짜로 2025년. 2025년. 근데 미래 날짜를 한번 넣어볼게요. 12월, 12월 1일.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날짜 타입이라고만 했으니까. EX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은 순서가 ID, 넘버 타입, 컨텐트, 문자열 타입, 뷰 카운트, 숫자 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드 타입, 날짜 타입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역시나 인설트가 성공을 하죠. 인설트 성공하고 셀렉트 보시면은 우리가 인설트 한 대로 들어가죠. 인설트 한 대로. 그러니까 디폴트의 역할은 뭐냐면 디폴트의 역할은 인설트 할 때 값을 주면 어, 인설트 하려고 하는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인설트 하려고 하는 값이 없을 때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문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디폴트 다음에 값만 써주면 된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문법도 어렵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설트 할 때, 어, view count와 view count와 created time 값을 주면 기본 값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기본 값은 무시되는 거예요. 네, 뭐 어려운 내용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디폴트는 어렵지 않죠?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순서? 컬럼 이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항상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필수예요. 생략하면 안 되고 순서도 이 순서. 컬럼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 기본값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본값. 제약 조건은 그 다음. 이 순서 지켜주시면 돼요. 뭐 디폴트가 없으면 바로 제약 조건 나오면 되고요. 디폴트만 있으면 디폴트 쓰고 제약 조건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인설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인설트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커밋 하고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다 잘 되시죠? 에러 없으시죠?